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 봐. Dogging you out like a lullaby. Hear the sound in your mind. Better sit down for the show, 'cause I'm gonna show you how it's done. 지금 당장 나갈 시간 없잖아. 넌 내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Cause I need you to need me. I'm empty, feed me so refreshing. My little soda pop. Oh, I'm not hiding now. I'm shining like a butterfly. I'm the only one who'll love your sis. Feel the way my voice gets underneath your skin. Listen, 'cause I'm reaching to the choir. 네, 저희 프레스룸이 또 개편하고 처음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컬처 라이브 함께 할 텐데요. 문화예술계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K-팝 기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연일 화제죠. OST도 선전을 펼치고 있고 또 캐릭터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부 심가연 기자와 함께 이 현상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0일에 공개된 이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디언이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뭐 한 달 가까이까지 열풍이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기자님은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네, 저도 챙겨봤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K-팝 아이돌 세계관과 전통 판타지가 결합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전형적인 K-팝 아이돌들이 낮에는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퇴근하고 나서는 악귀들과 싸우는 퇴마돌 컨셉입니다. 테마돌. 네. 지난달 20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이후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리즈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1시간 40여 분짜리 장편 영화더라고요. 뭐 찾아보시기에 부담이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신드롬급 인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공식 외교석상에서도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인데요. 예.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리 외교부 1차관이죠. 박윤주 1차관이 먼저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꺼냈다고 차관이 합니다. 갖고. 예. 네, 박 차관은 일본 소니그룹이 K-팝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이 미국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로 확산한 만큼 한미일 협력을 상징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이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작품을 아직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봤다고 그래요? 답했습니다. 또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도 K-팝을 좋아한다고 화답하는 등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국 문화 교류의 사례로 언급된 만큼 그 세계적인 파급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두 분 다 안 보시긴 한 것 같아요. 네, 11일에 있었던 자리니까 지금쯤은 보셨길 바라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또 한미일 외교 수장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K컬처가 잠깐 열쇠가 된 순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K-팝의 세계적인 인기는 워낙에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영화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에 입혀진 실제 현실의 아이돌들의 설정으로 말미암아서 좀 K-팝 팬들도 좀 이질감 없이 즐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은 극중에 사자보이즈의 진우의 비주얼은 차은우, 목소리는 안효섭, 또 성격은 BTS의 RM을 연상시킨다고 반응했습니다. 실제 안효섭 씨가 더빙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더빙은 안효섭 씨가 맡았고요. 예.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챌린지도 등장했습니다.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에 맞춰서 춤을 추는 챌린지인데요. 이 그룹의 멤버가 차은우를 실제 모델로 삼아서 제작됐다고 합니다. 예. 인기 캐릭터를 닮은 배우가 이 춤을 직접 소화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들썩였습니다. 입대 전에 열린 팬미팅 현장에서 차은우가 실제 캐릭터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예. 화이트 제복 차림으로 소다팝 챌린지를 직접 소화하면서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20초가량의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2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 밖에 보이 넥스트 도어를 비롯해 라이즈, 제로베이스 원, 투어스 등이 챌린지 영상을 SNS에 올려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또 BTS의 리더 RM과 정국도 라이브 방송 중에 소다팝을 부르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룹 몬스타엑스의 형원과 기현,
주헌도 사자보이스의 유어 아이돌을 실사암으로 소화한 영상을 올려서 틱톡 조회수 96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셀럽뿐 아니라 일반인 참여도 이어지면서 챌린지 열풍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케이팝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가장 실감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음악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수록곡들이 지금 기록적인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가상 보이그룹의 인기가 실제 현실의 차트를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자보이즈가 부른 유어 아이돌이 스포티파이 미국 데일리 톱송 1위에 올랐는데요. K-팝 그룹 최초이자 그간 최고 순위였던 BTS의 다이너마이트 3위를 넘어선 성과입니다. 가상의 아이돌이 BTS를 넘어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빌보드 차트에서도 이변은 계속됐습니다. OST 앨범 역시 19일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에 올랐고요. OST 수록곡 7곡이 핫 100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특히 OST 중 골드는 빌보드 예. 글로벌과 글로벌 200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시작된 노래가 이젠 현실 차트를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넷플릭스는 이 골든을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부문에 출품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역시 SNS 계정에 극중 걸그룹인 헌트릭스는 세상뿐 아니라 내 스포티파이도 구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한 영화 매체는 주제가상은 물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도 충분히 거론될 만하다고 호평했습니다. 네, 스포티파이 차트 부문에서는 이제 BTS의 기존 3위 기록을 넘어설 정도로 실제 아이돌들을 넘어서는 어떤 이 음원 면에서의 선전을 또 가상의 아이돌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또 그 파급 효과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차용한 작품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련된 굿즈를 막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국립중앙박물관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문화상품의 매출이 60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 애니의 영향으로 6월과 7월 약 한 달간 매출이 13억 원, 상반기 매출의 22%를 기록했습니다. 박물관 굿즈는 요즘 뮤지엄과 굿즈를 합한 신조어로 뮤즈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뮤즈 중 하나인 까치 호랑이 배지가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닮았다고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품절 사태까지 빚어져서 지금은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네. 또 예약 판매 당일에 온라인 기념품 샵에는 접속 대기 인원이 1,500명을 넘어서면서 페이드 로딩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해당 SNS를 가봐도 이제 댓글 분위기부터가 굉장히 폭발적인데 이른바 캐디언의 인기에 힘입어서 다각도로 주목을 받는 K컬처의 힘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K컬처의 힘이 클래식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빼놓고 우리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이제 젊은 거장 임윤찬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 공연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면서요? 오늘까지 지금 공연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을 시작으로 어제와 오늘까지 서울에서 스승과 사제지간인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손민수의 듀오 리사이틀이 진행 중입니다. 예. 네, 서울에서 현대카드가 주최하는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를 나누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윤찬이 평소 손민수를 삶의 절대적인 스승이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서 무대 위에서 이 사제 간의 음악적 교감이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네, 이 천재적인 재능을 날카롭게 벼려내는데 이제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손민수 교수. 본인도 뭐 거장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재능이 발현된 장소는 또 의외였던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곳이 아니고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다면서요. 임윤찬 피아니스트요? 맞습니다. 임윤찬은 처음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의 권유로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천재성이 일찍 드러났고 지난 2022년 18살의 나이로 제16회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이었는데요. 당시 지휘자 마린 알솝은 임윤찬의 연주가 끝난 후 눈물을 흘리면서 지휘자를 울린 피아니스트로도 지휘자가 주목받았습니다. 울었다고요? 네, 그 후에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를 수석 졸업했고 홈스쿨링을 거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7살에 동네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의 이야기고 자, 2022년 반클라이번 세계 3대 콩쿠르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했고 이후에 뭐 각종 협연과 또 무대를 통해서 주가를 높여가고 있는 임윤찬 피아니스트 얘기입니다. 손민수 교수와의 사제지간의 이야기 저희가 잠시 또 조명을 해봤었는데 이 공연이 또 어떻게 성사된 건지 또 지금 오늘 있을 공연을 중심으로 좀 관심이 몰리고 있어요. 네, 임윤찬이 13살일 때 만나서 둘은 8년을 함께 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에 한 오디션 현장에서 처음 만난 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재원에서 시작해서 한예종으로 또 손민수가 이직한 미국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의 여정도 함께 했습니다. 네. 임윤찬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꾸준히 드러내왔는데 최근 인터뷰에서도 선생님과 연주하는 건 언제나 축복이라고 남다른 감회를 밝혔습니다. 네. 또 손민수도 무엇이 좋은 음악이고 좋은 연주인지에 대해서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되짚어볼 수 있었다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모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위스에 가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두 사람의 명연주.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귀호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K컬처의 힘에 대해서 저희가 공의 한번 짚어봤습니다. 심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